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틸런의 최백준 대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 다스 클라우드 시대의 새로운 데스크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다스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신기술 트렌드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 텐데요. 같은 해 10대 기술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10대 기술이니까 10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클라우드하고 가장 밀접한 주제가 있는 한 3가지 정도를 같이 먼저 언급을 해보면 여러분들께서 다스에 대해서 더 이해를 쉽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이퍼 오토메이션, 초자동화에 대한 내용이고, 혹시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사이버 에셋, 피지컬 에셋,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비행기 동체가 있으면 실제 엔진을 가동시키는 게 아니고 그 엔진이 여러 종류의 여러 성능의 엔진을 서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피지컬 에셋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미리 예측함으로써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심지어는 인력도 누수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디지털 트윈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산업을 끌어가고 있는 회사들한테 비용하고 시간을 함축시켜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디지털 트윈이 본격화되고 나면 초자동화 시대를 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트윈이 후반에도 클라우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름이 있고 차별하지 않고 비가 내리고 있죠. 그런 것처럼 언제 어디서건 데이터를 이렇게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본 정의가 될 텐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항상 충분한 밴드위드스가 있어야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구름 밑에 안개 밑에 엣지 컴퓨팅, 이런 개념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구 컴퓨팅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분산되어 있는 기지가 없으면 전력이 누수가 생겼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밴드위드스가 한꺼번에 많이 요구가 되어져서 단절이 됐을 경우는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포구 컴퓨팅이 이렇게 곳곳에 필요한 곳에 배치가 되어 있으면 원활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원격에 있는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접속을 해야 되는, 그래서 충분한 밴드위드스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요. 엣지 컴퓨팅은 꼭 클라우드 컴퓨팅의 원격 서버에서 다녀오지 않더라도 로컬에서 필요로 한 것들은 간단한 계산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그 계산 결과값을 다시 클라우드 컴퓨팅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 지원이나 대기 시간, 트래픽, 그다음에 처리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많이 필요로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하는 클라우드 기술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게 됐고요.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이제 이 엣지 컴퓨팅이라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엣지 컴퓨팅이 어떤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제가 4개의 영상을 꾸며봤는데요.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산업으로 본다고 하면 금융, 게임, 무료 소묘, 교통, 항공, 일반적인 사용자의 커머셜까지 해서 전 산업 분야에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엣지하고 클라우드 컴퓨팅과의 통신에 있어서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통신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안이 될 것이고요. 위변조를 수신자 쪽에서는 체크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데이터가 중간에 건너가면서 해킹도 방지할 수 있고, 해킹된다 손 치더라도 원복을 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구성 요소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저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현행 중앙집중식 클라우드 모델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오는 게 분산 클라우드라는 내용이 될 것이고요. 이런 분산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올해 10대 기술 안에 포함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을 할 때 데스크탑의 서비스가 됐건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서비스가 됐건 각각의 데이터 센터에 서로 다른 상이한 서버들이 또는 시스템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요. 올해 구매한 서버, 작년에 구매한 서버, 재작년에 구매한 서버, 이것을 이제 호모지니어스 또는 헤테로지니어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실제 현상, 서비스라는 현상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가지고 최적의 방식을
안정된 그 밴드위드스라든지 성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술평균 로그 기반 가상머신 할당 기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20에서 25% 정도 성능 개량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분산된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자가 어떤 컴퓨팅 파워를 요구를 했을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또는 거리적으로는 멀더라도 가장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데이터 센터에 접근을 해서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을 이제 분산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본 내용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공급자 중심의 표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엣지 컴퓨팅은 사용자 중심. 또 클라우드 컴퓨팅은 IT나 IDC 사업자 중심이고 엣지 컴퓨팅은 제조사, 생산자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4G 환경이었다고 하면 엣지 컴퓨팅은 본격적인 5G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컴퓨팅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자가 또는 시스템이 인증을 해줬지만 향후에는 엣지 컴퓨팅은 블록체인이 사용자 인증을 해주게 될 것이라는 것 하고요. 핵심은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람 중심으로 운영이 됐지만 AI가 엣지 컴퓨팅은 컨트롤할 수 있는 시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동향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근무 혁신을 위한 PC 없는 공무 환경 구축 사업. 이것이 이제 한 3, 4년 전에 이런 그 용어로 시작이 됐었고요. 지금 현재는 모바일 엣지 컴퓨팅, MEC라고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도 5G 기반 모바일 엣지 컴퓨팅 서비스를 실증 사업과 시범 사업, 본 사업을 통해서 본격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엣지 컴퓨팅의 변화, 추이를 이렇게 보시는 것도 사업상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다스의 구조, 태동, 목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나라 앱들이에서 표준으로 등록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다스 그러면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라는 용어로 전 세계가 다 이렇게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원격에 있는 서버 팜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대의 서버에서 보통 70에서 한 100대 정도의 가상 데스크탑을 생성을 하고요. 그런 것들의 화면값을 원격에 있는 장비에다가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전문 용어이긴 합니다만 스크린 퀀타제이션이라고 해서 양자화라는 게 있는데요. 이 화면을 숫자로 나타내서 그 숫자를 단말기에서는 X by Y에 열심히 RGB 값으로 이렇게 찍도록 되어 있어요. 빠르게 찍다 보니까 이게 뭐 움직이는 영상도 이렇게 손쉽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화면 양자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을 원격에 있는 그 가상 데스크탑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영상 이미지, 내추럴 이미지, 텍스트 이미지, 그래픽 이미지 이런 것들을 영역별로 양자화, 다시 말해서 숫자화 시킵니다. 숫자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도 어떤 컨텐츠를 어떤 압축 알고리즘을 통해서 양자화를 시켜서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줄지를 이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런 성능상의 차이점을 각각의 그 가상화 회사들이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상이 움직일 때는 녹색의 색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실제 가동되고 있는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 X by Y의 그 영역에는 어떤 압축 알고리즘 적용시킬 것인가, 이제 이것을 자동으로 결정을 해서 최적의 압축 알고리즘 적용을 시키고, 그래서 적은 대역폭에 많은 컨텐츠를 운반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 슈트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양자화 시켰을 때 장점은 또 하나가 있는데요. 보안에 상당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해킹한다 손 치더라도 손에 넣을 수 있는 게 숫자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았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극단의 보안 환경을 제공해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시스템 아키텍처 입장에서 표현을 해봤는데요.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원격의 서버분에서 가상 데스크탑을 실행을 시키고요. 배치한다는 것을 이제 프로비저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프로비저닝이 끝난 가상 데스크탑을 사용자 인증을 통해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단말기에다가 그 화면의 실행값을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적인 측면도 상당히 우수하겠습니다만 워크스테이션급의 고성능의 컴퓨팅 환경이 아니라고 해도 저성능의 단말기를 가지고도 워크스테이션급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 또는 클라우드 베이스드 VDI, VDI가 이제 버추얼 데스크탑 인프라스트럭처의 약인데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보편화되어 있는 다스의 개념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다스라는 개념이 클라우드 발전법 이후에 많이 이야기되어 있습니다만 유튜브에는 이미 클라우드 선진국으로 볼 수 있는 여러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그런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시장 규모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거는 최신 자료이고요.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매년 상당한 그 발전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인 다스 부분만 한정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선언 이후에 클라우드는 본연의 모습대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2020년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분야의 특수 영역은 바로 이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상황이어도 이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 이 시장은 지속적인 그 성장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스의 태동이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요. 민간 클라우드 기반 가상 데스크탑 서비스 대정부 제안 설명회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국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가상 데스크탑에 대한 정부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우정사업본부의 클라우드 기반 인터넷 망분리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다스 사업이 되겠고요. 우리나라의 거의 태동 같은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업무 환경 전환 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범정부 뉴딜 정책의 선구적인 자료가 있는데요. 이 스마트 업무 환경 전환 추진 계획의 일부 내용을 본다고 치면 공무원의 컴퓨터 이용 환경 혁신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상당히 생경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정부가 향후에 공무원들의 업무 형태를 A형, B형, C형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도록 되어 있고요. A형은 PC 하나에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를 끌어다가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B형은 PC 하나에다가 타블렛을 제공합니다. 타블렛은 현장 근무라든지 아니면 실제 현장을 가서 스마트워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요. C형의 공무원들은 노트북 하나에다가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를 2개를 줘서 제공을 해서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구성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100만이 넘는 공무원들이 전부 A형, B형, C형으로 나눠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된다는 것이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인터넷 PC를 다스로 전환한다라는 내용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제 좀 도식화시켜서 그려봤는데요. 사무실 출장 중 현장 그리고 재택근무를 할 때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를 통해서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는 그 원격의 이제 국가 정부 시스템에 다 접속을 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겠다고 이렇게 큰 청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2년 중앙 정부 부처 공무원 10% 사용자는 전부 다스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북미 지역의 전체 클라우드 산업에서 미국 정부의 발주량이 전체 87% 정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 정부는 정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거의 많은 그 IT의 대기업들한테 많은 그 발주를 줘서 체력을 비축한 다음에 해외로 이렇게 진출할 수 있게끔 루트를 밟고 있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클라우드 산업 시대가 본격화됨으로써 상당히 많은 비중의 발주라든지 시장을 정부가 먼저 형성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민간 기업 쪽으로 건너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려고 하는 정부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새로운 그 소프트웨어 산업, 네트워크, 장비 이런 많은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그 흥미로운 그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5월 18일 날 나온 내용인데요. 전 국민에게 버추얼 데스크탑을 나눠줄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전체 국민이 이제 저 가상 데스크탑을 제공을 받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 없다 뭐 많은 설왕설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다스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다가 이제는 아주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내용들을 보고도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비용 절감이라든지 편리성, 많이 이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불안한 것은 뭐냐면 보안 때문에 내가 클라우드 쓰기가 꺼려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마존에서는 오히려 보안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류 문명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교육, 국방, 심지어 병원, 의료, 모든 체계들이 다 공유 형태를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내가 돈 맡겨놓고 내 돈이 어떻게 될지 불안에 떨면서 주무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IT 전반적인 모든 그 리소스 서비스들이 앞으로 빌링 시스템, 월 단위로 사용하는 것만큼 페이 애즈 유고, 페이고 방식, 종량제 방식으로 발전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스에 활용되는 프로토콜은 터미널 프로토콜인데요. ITU.120부터 129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 그 리모트 데스크탑 프로토콜 RDP를 여러 벤더들이 가져다가 여기에 이제 각사의 통신 체계 특수성을 이제 부여해서 제품을 많이 공급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정부에서도 핵심적인 국가 비밀에 관련된 모든 문건들은 이 터미널 시스템 안에서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보안 때문에 이 다스나 클라우드가 꺼려진다고 하는 것은 시대 발전상하고 좀 안 맞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많은 기관, 또 기업, 행정기관들에서 일어났던 보안 사고 내용인데요. 최근에 물리적 망분리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이제 거의 완벽하게 폐기되는 그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그 물리적 망분리 환경에서 발생했던 내용들이죠. PC가 10,000대가 있으면 물리적 망분리로 업무를 이렇게 분리를 하면 20,000대가 되죠. 그런 전산 담당자는 10,000대를 관리하다가 20,000대를 관리해야 되고 그 보안 포인트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그 휴먼 에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에러 때문에 많은 데이터들이, 소중한 데이터들이 유출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다스나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전체 이전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량 많이 줄어들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다스를 통해서 어느 한 조직이나 뭐 회사, 행정기관을 거의 갈라파고스 섬처럼 완벽하게 독립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조직에서 만들어진 디지털 콘텐츠, 문서, 영상, 이것을 외부 세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텐데요. 송신하는 입장에서는 내 자료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가 있는 건지, 어떻게 데이터가 유통이 됐는지 종추적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종추적된 그 자료에 대해서 수신자는 유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럴 때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큰 역할을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IoT 시스템에서 사람이 개입할 수 없는 인증 그 환경이 앞으로는 거의 보편화될 텐데요. 기계가 기계의 판단을 신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계가 기계의 상황 판단을 믿을 수 있으려면 거기에서도 여전히 블록체인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도식화 시켜봤는데, 클라우드 컴퓨팅 밑에 포그 컴퓨팅이 있고요. 포그 컴퓨팅 밑에 엣지 컴퓨팅이 있고, 엣지 컴퓨팅을 위시로 해서 IoT 환경이 구성이 될 것이고요. 이 IoT에서 IoT 디바이스들끼리 서로 통신을 하다가 서로에 대해서 인증을 할 때 이 바로 블록체인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에 제약회사에 이제 원료가 이렇게 수입이 됐습니다. 영상 5도시 이하로 서울에 또는 그 공장까지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영상 5도시 밑으로 계속해서 안전하게 유지가 돼서 딜리버리 됐는지를 10분에 한 번씩 체크를 해서 블록체인에 놓고요. 도착을 하게 되면 서버에 서버에다가 보고를 하고, 시간마다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있는 걸 보니 5도씨 온도로 잘 유지가 되어 왔으니까 그때 가서 운송 비용을 지급하겠다. 뭐 이런 시나리오에서도 활용을 한다고 치면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항상 인증을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라이빗 블록체인 환경이 IoT 환경, 클라우드 컴퓨팅, 엣지 컴퓨팅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메시지 큐잉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원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면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업데이트 시켜주는 이런 구성을 띠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들이 아까 디지털 트윈, 실제 피지컬 에셋에 눈에 보이는 그 하드웨어에다가 동일한 디지털 쌍둥이를 만들어서 이 디지털 쌍둥이에다가 여러 가지 작업도 하고 변경도 하고 새로운 액션을 취해서 나올 수 있는 추측을 실제 피지컬로 만들지 않아도 상당히 많은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본격적인 27GHz의 5G가 상용화 되게 되면 10cm 바이 10cm 바이 10cm의 홀로그램을 딜리버리 하려면 네트워크 밴드위드가 보통 한 8기가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지금처럼 엣지 컴퓨팅하고 홀로그램, 클라우드, 5G, 3D 프린팅, 3D 뷰어 뭐 이런 그 내용들이 다 합쳐진다고 하면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그런 최첨단 시대가 여러분들 앞에 훨씬 더 빨리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스 시스템을 구축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기능들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게 다스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은 그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최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세세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클라이언트 서버 형태의 관제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조직에 맞게끔 이 그룹별로, 그래서 직급별, 그러니까 종별, 형별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준다든가, 또 어떤 부서는 어느 정도 용량의 하드디스크 용량을 배분한다든가, 또 어떤 부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게끔 한다든가, 이런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자 툴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아주 순식간에 네트워크 전체를 다 괴멸시킬 수도 있거든요. 서비스가 완전히 중단될 수도 있고 소중한 데이터를 아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도 물론 중단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최고 권한을 주지 않고 서브 슈퍼바이저 권한 개념으로 줄 수 있도록 또 어떤 환경에서든 관리자가 접근해서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인사명령이 났으면 꼭 전산 담당자가 아니라 인사부서의 인사 담당자가 신입사원 계정을 만들고 그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권한을 주고 뭐 퇴사를 했다 그러면 삭제를 시키고 뭐 이런 그 작업을 인사 담당자도 할 수 있도록 HTML5 기반 어떤 웹브라우저에서든 접근할 수 있는 서브 슈퍼바이저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요즘 이제 이런 그 기능들을 가상화 포털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이 다스를 쓰는 환경에 계신 분들이 불편해하는 게 뭐냐면 원격에서 가상 데스크탑을 불러왔을 때 로컬에 있는 화면 전체를 다 뒤덮는 게 그 상황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로컬 업무하고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특정 어플리케이션만 그것만 오려내서 사용자가 가져와서 마치 내 로컬 그 시스템에 인스톨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능들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이제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기존의 물리적 망분리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던 환경에서는 긴 URL이라든지 또 대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보고서라든지 기획 또 저장을 해야 되는 데이터에다가 기록을 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URL을 클릭하게 되면 서버에서 파싱을 한 다음에 이건 URL이다 라고 판단이 서면 인터넷이 연결되는 가상 데스크탑을 띄워준다든가, 가상 데스크탑이 띄워져 있으면 웹 브라우저를 켜서 업무를 상당히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업무망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전환했어야 되는데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으면 어플리케이션만 오려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편리성을 줄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52시간제 근무제가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출근을 해서 몇 시간 정도 일을 했는지 바로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내가 내 가상 데스크탑에 제대로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접속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그인 됐을 때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또는 그 조직에서 공지사항을 이렇게 보내될 때 공지사항도 보내주고 당신이 쓰고 있는 현재 가상 데스크탑의 용량, 남아있는 용량, 활용도
그리고 이번 주에는 총 몇 시간을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많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웰컴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그 전체 조직이 해당 접속해서 사용하는 사용자를 제어하거나 알려주거나 그 사람의 그 유시지를 전체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메신저, 화상 통신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음에 제가 소개하는 기능은 시스템이 로그인하면서 무조건 서버로만 접속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들인데요. 노후 PC를 제어하려고 한다거나 극단의 보안 환경을 구축해야 되는 곳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죠. 뭐 소위 Alt 컨트롤 D키를 누른다거나 Alt F4를 눌러서 로컬 화면으로 접속을 아예 할 수 없도록,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 기능을 온시키면 시스템 켜자마자 무조건 서버로밖에 접속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중요 업무의 산출물을 외부로 유출시킨다든가 또 로컬에 있는 악성 바이러스라든지 좋지 못한 어떤 데이터를 중앙 시스템에다가 업로드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인인증서가 많은 역할도 했습니다만 또 이렇게 공인인증서가 특정 웹브라우저에서 가동되는 뭐 여러 가지 폐해도 있고 그러는데요. 공인인증서가 USB에 있건 하드디스크에 있건 간에 접속을 했을 때 사용자가 이 USB를 읽거나 여기에 뭔가 라이트, 저장을 할 수 있으면 자료 유출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읽거나 쓰지는 못하지만 공인인증서는 인증을 해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기능들도 다스에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모바일 VDI, 모바일 다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B형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PC하고 타블렛을 받게 되는데요. 이 타블렛은 안드로이드나 iOS나 뭐 리눅스, 윈도우즈 여러 가지 OS들을 오프 플랫폼 형태로 다 제공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앱을 만들어서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나 앱스토어에다가 이렇게 올려줄 수 있도록 그 각 기관의 조직별로 접근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스를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바일 VDI가 꼭 제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제공이 될 수 있는 솔루션이나 시스템 아키텍처를 선택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루디를 만족할 수 있는 MVDI나 MDAS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수립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스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좀 예측을 해보자면요. 향후에 다스가 어떤 기능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좀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존에는 내부에서 만들어진 산출물, 또 대민 서비스라든지 외부의 어떤 지식이나 디지털 콘텐츠를 내부에 활용을 했을 때 망연계 솔루션이라는 것을 활용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디스트리뷰티드 클라우드, 분산 클라우드를 활용을 하는 구성이 이제 보편화될 텐데요. 제가 그 부산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접속을 했습니다. 근데 제 가상 데스크탑이나 실제 데이터는 다 서울에 있어요. 접속을 해서 업무를 보려고 했을 때 기존에 있었던 망연계 솔루션 가지고는 이 클라우드 환경을 대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형 망연계 솔루션이 새롭게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많은 기업들이 이제 뭐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PC to PC가 아니라 PC to 클라우드, 클라우드 to PC, 클라우드 to 클라우드 이런 클라우드형 망연계 솔루션이 새롭게 필요하게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향후에 그 협업이 상당히 많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단순한 버추얼 데스크탑, 연결성이라든지 사용성, 뭐 성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강조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업무를 같이 보는 분들하고의 이제 협업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강조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VDI가 ECM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프라이빗 블록체인, 클라우드형 망연계 솔루션, 많은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개방형 OS 이런 것들을 전부 아울러서 KDAS로 규정을 내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런 VDI 블록체인 AI로 만들어진 이 KDAS를 한때 우리가 전 세계에 그 전자정부 수출을 하듯이 이런 다스를 수출할 수 있는 때가 곧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폰북이라고 하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전화번호부를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요즘에 이게 폰북이라고 하는 용어는 OS는 없는데 키보드하고 화면 모니터만 이렇게 있는 장비를 폰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Bring your own device,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업무도 볼 수 있고 또 업무를 보는 장비에서도 내 개인적인 영역은 철저하게 독립을 시켜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단말기를 가지고 양쪽 업무를 다 볼 수 있는, 단말기를 2개나 복수적으로 다 가지고 있을 때의 비용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걸 막기 위해서 등장했던 개념이 Bring Your Own Device인데요. 이런 5G가 BYOD를 훨씬 더 앞당길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폰북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폰북은 화면을 그대로 이렇게 복제할 수도 있고 확대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저가의 어떤 단말을 가지고 고성능 컴퓨터를 쓰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샘플을 잠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원격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저희 회사 전체 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가상 데스크탑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접속을 해서 윈도우즈 10 OS를 이렇게 불러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윈도우즈 10 풀 버전이 이렇게 가동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안드로이드 OS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윈도우즈 10이 이렇게 가동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능을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4K 정도 되는 컨텐츠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탑건의 뮤직비디오가 지금 가동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이제 이런 환경을 제가 서울에서 또는 어제 업무를 보다가 다른 장비를 가지고 다른 장소에서 접속을 했을 때 시나리오를 상정을 해서 다른 OS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일반적인 아이패드고요. 같은 계정의 같은 가상 데스크탑이니까 다른 장비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메시지가 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방금 전에 제가 활용을 했었던 이 컨텐츠 화면 그대로 이렇게 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환경의 장비를 가지고 같은 계정의 같은 가상 데스크탑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플랫폼의 장비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비도 여전히 LTE 기반으로 되어 있는 장비고요. 아주 최신 장비는 아닙니다만 가상 데스크탑 화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흔히 쓰시는 PC 성능 이상을 동등 이상의 성능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업무를 본다든가 이런 영화라든지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하기에도 충분히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점까지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바와 같이 LTE나 초기 3.5GHz 기반의 5G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PC 동급 이상의 성능을 충분히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고요. 27GHz 이상의 본격적인 5G 환경이 된다고 치면 굳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를 인스톨할 필요가 있을까요? 원격에서 접속을 해서 OS를 쓰고 컴퓨팅이 끝나고 나면 작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반환시키고, 그래서 이런 디스플레이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건 본인의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충분한 컴퓨팅 환경을 다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 다스 시점 정부가 이 다스 시스템을 올해부터 실증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시의적절한 판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환경에서도 이런 다스 환경이 비용 절감, 편리성, 보안성 때문이라고 해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이 다스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미래 모습과 장점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VDI하고 블록체인 AI가 통합되어 있는 이 미래 모습의 다스를 가지고 소프트웨어 환경도 이 다스 형태대로 개발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하드웨어, IoT, 이 단말 부분도 이 다스를 기본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통신사에서는 특정 단말기가 신제품이 나오면 이 기본적인 가격 이상의 그 고객들한테는 이 다스를 기본으로 제공해줄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폰북도 본격적으로 이게 하드웨어까지 준비를 해서 고객들한테 월 단위 비용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스를 먼저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행정 업무라든지 민원원 처리를 계속해 나갈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거기서 발생되는 디지털 콘텐츠들이 핸드폰에서 전부 지류, 예전에는 다 등기로 했었던 것을 전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자고지처럼 손쉽게 직접 어느 물리적인 공간에 가지 않아도 모든 행정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상당히 눈앞에 빨리 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스 환경이 이제는 멀리 있는 특수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누리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다스 환경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시장 창출이나 비용 절감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그 사업 영역을 충분히 더 효과적이고 풍부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다스 컴퓨팅의 태동 그리고 발전, 미래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